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 알트코인을 매수할지 매도할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보유할지 팔아버릴지,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건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존버해라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결론이 존버라면 존버를 하더라도 왜, 무슨 근거에서, 어떤 시나리오로 보유할 건지 팔아야 될 건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번 영상을 보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뜨거웠던 이슈죠. 트럼프 관세 이슈입니다. 관세 문제로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27%가량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2%가량 하락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을 갖고 놀 때는 그냥 세력이다, 세력이 어떻게 했다, 의문의 단체가 어떻게 했다는 등 출처를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가짜뉴스 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런 얘기가 시장에 만연했었고요. 비트코인이나 스몰캡에서 보일 듯한 무빙을 나스닥에서 보여줬었습니다. 미친 듯한 위아래 무빙이 나오면서 증시가 이렇게 되니까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크립토는 불확실성이 보이는 순간 사실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이슈, 관세가 가장 문제다, 이런 이슈에 집중하고, 우리는 관세에 집중해서 이게 언제 해결될 건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관찰 포인트로, 평가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관세가 해결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 또는 지금의 하락량만 회복을 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관세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저는 항상 유동성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돈, 전 세계적으로 풀려있는 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 14년도, 17, 18년도, 20년도, 21년도 이 유동성을 체크해보면 지금 현재와 다르게 풍부하게 시장에 공급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시기 모두 다 비트코인이 불장을 맞이했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 14, 17, 18, 20, 21 모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유동성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상 초기에 봤던 부분, 트럼프 관세 문제는 그냥 트럼프가 바라는 부분,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빌드업인 거고, 이게 해결되더라도 그냥 단기적일 뿐이에요. 우상향을 이끌 수 없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이슈조차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냥 한 나라가 되더라도 증시 우상향 저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되는 게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의 유동성이 과거와 같이, 아니면 미드밴의 나스닥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완화입니다. 돈을 푼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리를 높인다 낮춘다 문제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건가, 폴리마켓에 있는 패드에서 연준에서 5월에 과연 금리 변화를 줄 것인가, 인하를 할 것인가 라는 투표에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희망이 없다, 변화 없을 것이다 라는 투표가 많습니다. 이 지표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사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의 평가는 3분기, 4분기, 그 25년도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명분이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듯 부채를 통해서 금리는 무조건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되는 거고, 또는 경제 위기에 대한 해설로 이게 3분기 또는 4분기가 지나면서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런 시선이 붙는 게 25년도 어느 시점,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지금 분위기에서 완화적인 그림이 나올 거라는 일종의 의견들 또는 시장의 시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제로 금리로 볼 수 있는 시절로부터 우리는 일종의 약간 패턴식으로 금리를 높이고 경제 위기가 오고 다시 완화적인 분위기를 가져가고, 이런 패턴을 반복했는데,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 위기가 오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 시기에 경제 위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투자 자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또는 그 패턴을 유지했다면 투자 자산은 무너질 수 있었던 그런 패턴이 나올 법했는데, 이걸 트럼프가 선 경험을 시켰어요. 현재 하락량은 코로나랑 비교했을 때 32%, 26%로 단 5%, 6%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거냐고요? 네, 좋습니다. 증시든 뭐든, 증시에서 흔히 말하던 폭락이 나온 다음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폭락을 경험했으니까요.
하락 깊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많이 하락했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내려갈 부분보다 5%보다 더 올라갈 부분 30, 40% 이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기간이라는 건데, 현재가 4월이고 경제 위기로부터 그 확률로부터 극복되는 시기 4개월 남았고, 연준에서 시선이 바뀔 수 있는 기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전략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상 요즘 시선에 의해선, 요즘 시장의 평가에 의해선 존버는 바보나 하는 거다, 이런 시선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이 실행하려고 합니다. 3가지로 축약을 해드릴게요. 비중을 몰아서 보관할 생각이고, 저의 경우에는 알트 1로 표시한 코인이 사실 솔라나고 거의 절반 이상이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안 팔 생각이에요. 매수는 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캡 시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비중을 집중시킨다 해서 왜 보유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트는 시장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비트코인만 매매해라. 알트코인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왜 나오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락을 하더라도 회복을 시켜주고 그 이상 반등량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장이 떡락했을 때 2배, 3배를 넘어서 거의 10배까지 상승량을 보여줬던 코인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보면 알트코인에 매매했을 때 상패가 되는 걸 경험하기도 했고, 비트코인보다 반등량이 더한 걸 그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이더리움이 그랬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굳이 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더는 왜 보유하냐?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략 4개월, 6개월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M2가 올라가고, 그게 전 세계적인 거든 아니면 미국이든 M2가 올라가고 투자 자산들 올라간다라는 그 기대감은 사실 완화적인 분위기를 기다렸다가 상승장을 좀 맞이한다, 그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전략인 건데, 이 유동성이 풀릴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코인이 뭐냐? 이더리움입니다. 무조건 이더리움은 M2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그랬었습니다. 이번 이더리움도 똑같죠. 방금 봤었던 차트로 이해한다면 사실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지가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략상 가장 잘 맞는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을 신규로 매수했거나 아니면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의 생각을 더하자면, 이더리움이 이번 시즌에 떡상이 안 나왔기도 했고, 터무니없이 비트코인 차트, 사토시 차트에서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낮아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몰캡 잡코인을 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매번 인정을 하고 제가 좀 틀렸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는, 24년도, 25년도에 제가 잡코인을 매매했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도 맞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도 맞습니다. 이 상승량을 따라잡는 알트코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세장, 이렇게 반등량을 보여주는 알트코인은 스몰캡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몰캡은 약세장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적은 약세장이고, 약세장이 계속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잡코인들은 현재 상승량 바닥으로부터 2배 상승했다, 아니면 50% 상승했다, 그를 웃도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강한 상승장이 견인되지 않는다면, 왜 반년 동안 안 나오는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 탑 10, 50위권에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을 들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세장이면 스몰캡 올라간다, 스몰캡만 올라간다, 이거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고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거래량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을 약세장에서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MM팀은 뭘 들어올릴 수밖에 없을까?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큰 상승량을 보이는 코인들을 들어올릴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거래량을 확보하겠죠. 조금이라도. 그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보답을 해줄 거라는 생각에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몰캡 비중은 15에서 20% 보유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략을 가져갔던 이유를 이제서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역대 비트코인, 역대 알트코인 최악의 약세장이라고 평가받는 기간은 어디인가? 18년도 또는 19년도, 20년도 이 시즌을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스몰캡 말고는 사실 반등량이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했을 때
큰 반등량을 보이는 코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경험했고 매매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또는 24년도 이후부터 약세장에서 이 부분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몰캡은 사실상 하락을 경험했지만 이미 차트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니 앞으로 4월달이나 5월달 스몰캡 불장에 대해서 의심은 거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현재 업비트 수준 또는 업비트 전략을 봤을 때 이 스몰캡 전략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전략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비트는 뭐 빗썸하고도 그렇고 해외 거래소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상장된 코인을 상당히 제한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상승이나 펌핑이 나올 때 그 수를 제한해서 뭐 보이는 상승 퍼센테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에 보이게 하고 보이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상 스몰캡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준비에서 스몰캡을 추가해서 이 네 가지를 보유하는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코인들을 2배 이상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나왔던 아더나 아르고 같은 코인이 많이 올라간 것도 맞지만 거래량 봤을 때 하위에 꽂히는 코인들 중에서 스몰캡 코인들 차트 보면 아직까지 쇼부볼 수 있는 코인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믿든 안 믿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쇼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세작을 경험하셨건 안 하셨던지 간에 사실 많이 멘탈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시장보다는 아직까지 버틸 이유나 명분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연역들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4월달이나 5월달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